안녕하세요. 노을빛 산책입니다. 1584년 정월 16일 조선 최고의 학자 율곡 이이가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어떻게 조선을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80년대 초 조선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졌고 일본에서는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반응은 뭐가 걱정이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조판서 율곡 이이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 전체의 인사를 관장하며 유능한 인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무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순신. 같은 덕수이씨 가문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상관이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리면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고위 관료가 뇌물을 제공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 원칙, 이것이 율곡이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율곡은 이순신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문중의 어른이니 만나 뵈어도 괜찮겠지만 이조판서께서는 인사권을 가진 자리에 계시니 만날 수 없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율곡은 오히려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기둥이다. 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583년 율곡이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시무육조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어진 인재 등용, 군대 강화, 재정 확보, 국경 수비, 군마 확보, 백성 교화, 그리고 경연에서 선조에게 직언했습니다. 10만의 군사를 길러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너무 과한 대응이다라는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율곡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인재 발굴에 신경을 썼죠. 혹시나 자신이 못다한 일을 누군가는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1583년 말 과로와 정치적 반대에 시달린 율곡은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584년 초 죽음을 앞둔 율곡이 이순신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율곡의 뜻이 이순신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두보의 시를 1000번 읽어라. 이순신은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두보는 당나라의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죠. 전쟁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율곡의 진짜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올 것이다. 그때 너는 두보의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율곡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 걱정을 멈추지 않았죠. 8년이 흘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선 육군은 2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율곡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연이은 승전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왜 바다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현실 파악. 매일 날씨와 조류, 적의 동향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세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두보의 정신이었습니다. 율곡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 정신이었죠. 1598년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율곡과 이순신,
두 사람은 결국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곡의 뜻은 분명히 이순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율곡은 미리 보았습니다. 조선에 큰 위기가 올 것을 내다보고 대비하려 했습니다. 이순신은 실천했습니다. 율곡이 꿈꾸었던 그 정신을 바다에서 꽃 피웠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보고 경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뜻을 이어받아 실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해안과 실천하는 자의 의지가 만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눈앞의 평온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준비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을빛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